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학기 정보통신망 설계 강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이와 같이 원격 강의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강의 자료를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통신망 설계 과목의 그 위치를 한번 볼게요. 저희 이 교과 과정이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그 변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커리큘럼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을 보면 컴퓨터 통신 개론, 정보통신 개론, 확률과 통계는 뭐 어디나 다 쓰이는 거니까요. 데이터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및 실습 지나서 이제 정보통신망 설계로 오죠. 근데 그 전에 뭐 인터넷 응용이라든가 또 통신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관련 과목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나중에는 멀티미디어 통신, 그 다음에 이동통신까지도 이제 같이 연결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추세가 많이 그 인공지능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통신망 설계, 머신러닝 기법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점에 우리가 그 과목명은 그대로 나와 있지만 많은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걸 참고로 해서 이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일정입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에 올린 그런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강의 개요를 하고 정보통신망의 종류를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주에는 전화교환망을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에 있는 전화교환망과 가입자망, 고속가입자망, 신호망, 지능망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전화교환에 대해서 특별히 그 따로 뭐 교과 과정에 써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화교환망은 거의 쓰이지 않는 쪽으로 이제 소위 페이드 아웃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여태까지 전화교환망은 많은 시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한 뭔가의 다른 걸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저희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뭔가를 되는 것이죠. 특히 정보통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먼저 거에서 조금 더 기능이 좋게 나가기 때문에 기본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그것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부분에 이 기초죠.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통신, 파이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보고요. 인터넷. 여러분 뭐 많은 시간 그 데이터 통신을 하는 인터넷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최근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여러 서버들을 두고 클라우드 컴퓨팅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SDN, Software Defined Network를 검토하고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 걔는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한 SD-WAN 볼 것이고요. 그리고 Industrial Internet,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하지만 이 IoT가 주로 공장이라든가 산업기계 등에 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그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개념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물론 이제 4학년 2학기 때 가면 이동통신망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걸로 공부를 하겠지만 그거에
이 개요 같은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총정리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로 해서 학교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교과 과정을 이 강의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 변화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해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 작업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편의를 위해서 자료를 제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키워드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앞에 목차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망의 개요. 정보통신은 과연 뭔가? 우리가 네트워크가 과연 어떻게 진화하고 거기에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응용들이 나올 것인가? 그 기반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통신망하고 데이터통신망. 전화통신망은 주로 음성통신을 위한 것이었고요. 데이터통신망은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데이터통신망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인터넷이죠. 네, 그래서 인터넷을 생각하는데 요새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빨라지고 뭔가 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것은 이용자들의 이용 습관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죠. 어떤 이용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웹페이지 이렇게 봤는데 문자로 봤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해서 동영상을 주로 보잖아요. 동영상 중심으로 이제 트래픽이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버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얼타임으로 실시간 정보죠. 끊기면 안 되니까 동영상의 경우에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우리 엣지 컴퓨팅, 포그 컴퓨팅, 서버리스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얘기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산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웹페이지 설계하고 그럴 때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 하고 또 컨테이너 얘기도 있고 컨테이너를 서포트하는 도커도 있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도 있고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지금 이것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P4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건 이제 데이터 플레인에 관한 건데요. 이것도 SDN, NFV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 IoT. IoT는 여러 센서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죠. 센싱을 해서 센싱한 정보를 그를 어디 서버인가 집어넣고 서버에 빅데이터가 되면 그걸 분석해 가지고 우리한테 유용하게 사용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모바일 네트워크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이동통신망은 지금 유선통신망을 다 대체해가지고 무선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모든 네트워크의 변화의 중심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가고 있지요. 네.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망의 관리라든가 운영을 이 기계가 하는 게 어떻게 되냐. 네. 머신러닝,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그 개념들이 통신망의 설계와 운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강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강의는 지금 현재 사이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퀴즈 문제를 내고자 합니다. 강의가 끝나면 그 주차에 해당되는 퀴즈 문제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강의 평가는 우리 이 강의 계획서에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 30, 기말 40, 출석 10, 과제 10, 퀴즈 10. 그런데 지금 요것을 30으로 하고 요것을 20으로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 강의가 많아지면 비율을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그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정보통신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4학년이지만 4학년 졸업한 후에도 기술 계속 변하고 그것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것이 과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 훈련을 제공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2개인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학회에서의 그 세미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2개를 특별히 제가 선정해서 알려드린 이유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는 점입니다. HSN은 매년 1월 말 2월 초에 열리고요. KRNet은 6월 말에 열립니다. 이 2개의 행사 모두 다 우리 학교의 홍진표, 정일영, 정성호 이런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참가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의죠. 여기 URL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 URL에 가시면 뭐 참가 정보라든가 발표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다운받을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미나 내용들도 여기에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해외에도 더 많이 있죠. 해외에서 우리 비교적 실용적인 그 세미나를 열고 있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NANOG, 뭐 미국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뭐 그룹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제시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세미나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통신사업자에 관련된 직원들이 모여서 기술 세미나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제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MEF라고 해서 메트로 이스넷 포럼에서 역시 이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2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술도 알고 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있는 내용들은 통신사업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현재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등등 뭐 다양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늘릴 겸 해서 여기 자주 보시면 기술도 알게 되고 영어 실력도 늘게 되고 국제화 마인드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죠. 거기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웬만한 데서는 다 그 나름대로의 그 세미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적었는데요. 아마존의 AWS 서밋이라는 게 있고, 구글 I/O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십시오. 자, 이제 전화통신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신망이 왜 생겼느냐라는 것이죠. 통신망 교환기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N개의 전화기들이 서로 연결하려면 L개의 선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N개의 전화기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L개의 선로가 필요하다. 이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n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두 개 있을 때는 n이 둘이고 줄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늘렸다. 여기 하나를 더 늘렸어요. 단말기를. 하나 더 늘리면 줄이 두 개가 더 붙어져야 되죠. 예. 자, n이 2에서 하나를 더 늘려서 3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줄을 두 개를 더 보태서 줄이 3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3개였다가 또 이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4번째가 붙었어요. 그러면 줄의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죠. 예. 자, 여기 n이 4가 됐어요. 더하기 1을 해서 n이 4가 됐어요. 그러면 줄의 개수는 1 더하기 2 했다가 여기 빨간 거 3개를 더하게 되죠. 그게 6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지나가면 이 개수가 쭉 늘어나서 이제 8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L은 1, 2, 3, 4, 5, 6, 7 해서 28개까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화하면 N개의 전화기들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L개의 선로가 필요하다라고 될 때 이 공식은 뭐가 되겠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n-1까지 더해지겠죠. n개 2개 되면은 n-1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자,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기 n이 2일 때 l이 1이었죠. n이 3일 때 2까지 더했죠. n이 4일 때 3까지 더했죠. 그러니까 n이 n개이면 n-1개까지 더해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summation k는 1서부터 n-1까지 하면은 여러분 알고 있죠? 2분의 n에 n-1. 네. 이 선로의 개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단말기 개수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그러면 이와 같이 제곱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문제를 단말기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 제곱으로 늘어나는 2분의 n에 n-1로 늘어나는 그런 모양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줄이려면 가운데 교환기를 하나 두고 각 단말은 교환기에다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 교환기에서 줄을 꼽아 주는 것이죠. 서로 줄을 이렇게 서로 꼽아 줌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그 양쪽으로 이게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을 하는 것은 not always practical,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또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제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그림이 있는데 조금 아까는 사람이 수동으로 연결해 주는 걸 봤잖아요. 수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동화 시켰어요. 이게 이제 자동 전화기의 그 시초가 되겠죠. 누가 만들었냐면 스트로저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뭐 대단히 훌륭하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지역에 통신망이 단말기가 많이 붙어 있으면 그 많은 단말기에 붙어 있는 것끼리 서로 통신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줄들이 필요한데 그 줄을 뭘로 만들어? 교환기로 만들어서 교환기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게끔 만들면 줄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하나의 개념인데요.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해보죠. 그 한 그룹이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있는 모현의 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수원의 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안양의 한 그룹이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교환기들이 있는데 이제 뭐 모현에 있는 사람이 수원에 걸 수도 있고 안양에 걸 수도 있고 뭐 서울에 걸 수도 있고 그럼 교환기하고 교환들끼리도 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똑같은 개념이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 교환기끼리 서로만 연결하게 되면 또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이 되면 줄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그러한 그 교환기하고 교환들끼리 연결하는 중개하는 교환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개 교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가입자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교환기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로컬 교환기라든가 단국 교환기라든가 이렇게 돼요. 근데 단국 이 단자가 뭐냐? 이 끝단자예요. 끝에 있는 단. 예.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엔드 오피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교환기라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쭉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서울 캠퍼스라고 이렇게 불렀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글로벌 캠퍼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내에도 서울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 이제 글로벌 캠퍼스는 글로벌 캠퍼스대로 구내 교환기가 있어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 서로 연결하고 직원 선생님들 다 연결하기 위한 그런 그 전화만 연결하는 걸 구내 교환기라고 그러죠. 영어로는요, PABX라고 그래요. 또는 PBX.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국에 연결이 됩니다. 단국 교환기. 예. 그래서 용인 전화국, 이제 서울의 경우는 동대문 전화국에 연결이 돼 있겠죠. 자, 용인 전화국이나 동대문 전화국이나 각각 또 일반 가입자들도 연결돼 있죠. 자, 그렇게 서울하고 용인 이게 있는데 그것들이 시외 교환국, 아까 이제 중개가 되려면 중개 교환기였었잖아요. 전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시외 교환국을 경유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그 확장돼서 국제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국제 교환국으로 또 거쳐서 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가입자가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단국 교환기가 있고 단국 교환기 위에 중개 교환기, 시외 교환기가 있고 시외 교환기 위에 국제 교환기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하나가 더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박스 하나 그렸잖아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여기에 이제 빨간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것을요. 이건 뭐냐면 교환기하고 교환기 사이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일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교환기하고 교환기 사이에 몇 국에 몇 번의 접속을 원한다 라고 하는 정보들을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런 데이터들이죠. 그런 데이터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통신하는 특별한 전화교환국을 위한 전화교환기에 있는 교환기들이 쓰는 통신교환기가 필요해요. 데이터 네트워크. 그죠? 예.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신시키는 그러한 교환기를 이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호교환기라고 그래요.
교환기하고 교환기 사이에 데이터 주고받을 거, 그 신호예요. 예, 그런 신호를 연결하는 그러한 교환기를 신호 교환기라고 하고, 그게 커지면 신호망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붙었어요? 이 신호교환기는 뭐하고 뭐를 연결하는 거라고 그랬죠? 신호교환기는 컴퓨터하고 교환기하고 교환기하고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환기하고 교환기끼리 연결하는 데이터 네트워크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컴퓨터를 붙이자 이거죠. 네. 컴퓨터를 붙여서 뭐가 돼요? 교환기하고 교환기하고 컴퓨터하고 주고받아요, 데이터를. 그러면서 뭔가 더 똑똑한 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컴퓨터를 지능망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CP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 역시 다음 주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통신망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통신망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무엇을 위한 제공 서비스가 뭐냐? 이 통신망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환기냐, 교환망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음성을 할 거냐, 데이터를 할 거냐, 영상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뭐냐. 그리고 시스템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통신망의 정의 및 개념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나눠 볼 때 서비스에 따라서 이게 음성 통신을 하는 거냐, 데이터 통신하는 거냐 라는 걸 보면, 아니면 멀티미디어라는 거냐 볼 수 있고, 교환 기술에 대해서 이것은 회선 교환이냐, 패킷 교환이냐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용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데 있는 것끼리 연결하는 거냐, 아니면 먼 데 있는 단말기도 연결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일 가까운 건 뭐예요?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PAN. 그 다음에 뭐 바디 에어리어 네트워크, 뭐 이런 말도 있죠. 자전 제일 가까운 쪽, 몸 안에 있는, 내가 지니고 있는, 뭐 그런 것끼리 이제 통신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죠. 근거리 통신망은 뭐예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LAN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단말기를 볼까요? 우리는 집에서 쓰는 유선 전화기, 유선 단말기, 또 뭐 노트북, 또 뭐 데스크탑, 그 인터넷에 어떻게 접속되어 있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거는 음성도 되고 데이터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이게 이제 복합단 말이죠. 어떤 단말기를 쓰느냐. 그 다음에 단말기와 통신망의 접속 방법은 뭐냐. 저희 전화 걸 때 어떻게 전화를 걸느냐.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하고 네트워크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뭐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 아까 우리 봤었죠. 단국 교환기하고 단국 교환기, 단국 교환기하고 중계 교환기 사이에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이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유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특별하게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돌아다니는 정보 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제어 정보, 이용자 정보, 관리 정보, 매니지먼트 정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제어 신호, 이용자 정보, 그다음에 관리 정보, 이게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통신 사업의 서비스를 해석할 때는 어떤 통신 사업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앞에서 얘기했던 통신망의 정의가 뭐고 뭐 무엇을 사용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제 쭉 해석할 때는 또 어떻게 보냐면 CPND로 보자. 예. CPND는 뭐예요? 컨텐츠의 C, 플랫폼의 P, 네트워크의 N, 디바이스의 D, CPND죠. 예, CPND로 보자. 예.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케이블 네트워크가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텔레비전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케이블 TV로 보는 분들이 있죠. 또 IPTV로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셋탑박스, 단말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컨텐츠는 어디서 와요? 컨텐츠는 이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보내주는 거죠. 예.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CMTS. CMTS가 뭐의 약자일까요? 이제 그런 거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CMTS라는 것을 통해서 줄이 케이블 칩까지 케이블이 쫙 옵니다. 그러면 옆집도 옆집 윗집 뭐 이런 데도 분기가 되죠. 이렇게 줄이 쭉 내려가면서 서로 분기가 됩니다. 이렇게 예. 분기가 돼서 각 집에도 똑같은 장치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 콘텐츠가 내려오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러한 이 케이블이 들어오니까 그 케이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쓰자라는 것도 또 나오잖아요. 네, 그 케이블 모뎀인데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좀 면밀히 이렇게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신 네트워크를 이제 분석할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케이블 모뎀 터미네이션 시스템이라고 CMTS 여기 약자를 제가 제시했네요. 자, 이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의 통신 사업자가 SK가 있고 KT가 있고 LG, U+, 그게 세 개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운영하는 이동통신망에 대해서만 여긴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그 목표를 두고 좀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KT나 SKT나 LG U+와 같은 그러한 회사의 취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이 회사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를 잘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것인데요. 그 공부를 자차 해 나가면서 이런 SKT나 KT나 LG U+는 어떠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자, 이 숙제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다시 이제 게시판에다 올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통신 사업자들이 저희들이 내는 가입 비용, 이용료들 가지고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SK텔레콤, KT, LG U+는 1년에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냐? 그걸 매출이라고 그러죠. 매출이 얼마인가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그래서 회사의 규모가 어떻고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부터 이렇게 숙제를 낸 것 같은데 그 숙제는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 통신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텐데 어려운 점이 좀 많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